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운명 같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탄생하고 성장하고 번성을 누리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쇠퇴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번성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김 교수님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모건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혜천 교수입니다. 예, 대전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대전시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기획하고 실천 방안도 강구하시면서 또 대전시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임무이고 그 핵심에 기획관리실장이 계신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고요. 앞부분 좀 총괄적인 기능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어떤 정책 기획관실이 있어서 정책, 중장기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종합 조정 이런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또 예산, 조직 권한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인 시정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교수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부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업무이고 여러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문제이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대전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은 뭐 예를 들어서 중앙적 부처로 이야기하면 국토부가 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원래 도시재생 위원회도 국무총리실에 소속돼 있어요. 즉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죠. 이제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대전시가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그 일정하고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신다면. 예, 이제 그게 이제 촉발된 게 사실은 민선 6기 이제 권선택 시장님 공약으로 좀 이루어진 사업인데 공약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경청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좀 검토를 했고 또 조직 내부의 이제 전문가들 조직 의견을 들어서 지금은 사실 안을 좀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제 의회에 좀 11월 달 정도에 이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를 진짜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과가 이렇게 좀 도시계획국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 단위 수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국 단위 정도로 좀 이렇게 상향을 시켜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정책이라든가 이런 한 3개 과 정도로 지금 구상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 도시정비과 이 정도 한 3개 과를 좀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국 중심으로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좀 기능들을 예를 들면 이제 대전시에서 민선 5기 때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적 자본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좀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으로 좀 많이 좀 대표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재생본부에 넣어서 마을 단위에 좀 좋은 마을 만드는 관점을 도시재생의 주요 사업으로 좀 넣고 또 문화적인 관점도 같이 넣고 도청 이전에 따라서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 청사 관리 이런 TF 같은 것도 넣고 해서 좀 문화 같이 좀 이렇게 문화도 같이 좀 이런 기능도 좀 같이 넣어서 종합적인 재생 업무를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생본부에 많은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도시 재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주민들이 참여가 없다라는 얘기, 또 역사와 문화예술을 콘텐츠로서 담아내야 되는데 너무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이나 개선에만 치우쳤다.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대전시 조직 개편에는 안에는 담아 있는 것 같으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방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행계였어요.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도시의 쇠퇴라든가 또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사회, 경제적, 문화적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처방을 통해서 도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바른 길이다 이렇게 보이겠네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질문으로 도시의 존재 이유가 뭐냐를 가지고 이게 다소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피터 홀인가요? 그 독일에서 그 내일의 도시, 미래의 도시에 관한 책을 이제 쓰셨는데 거기다가 도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더구만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진보적 관점들을 구성원들 다수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도시의 존재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향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이라는 것도 필요할 테고 도시의 모든 정책도 그런 큰 틀을 목표로 해서 전개가 될 때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유까지도 합리적으로 또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시의 존재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틀에서 지금 이제 도시 재생 말씀하셨는데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 재생이 뭐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고 대한민국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긴 합니다만 특히 대전시에서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무엇이 문제점이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이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자주 가면은 좀 제기하시는 그런 이슈인데요. 사실은 이제 동서격차, 이게 이제 학력이라든가 이런 주민들 삶의 질에 이런 격차 문제를 가지고 이 도시 재생 문제를 좀 많이 좀 제기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그 둔산지구를 개발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서쪽 부분은 이제 그 둔산적 부분은 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반해서 동구라든가 중구, 대덕구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발달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헌법적 가치인데요.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가치,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런 부분 관점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같이 어떤 그 공동체에서 평균적인 어떤 내셔널 미니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삶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단순히 생계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교육 이런 다차원에서 많은 각종 문화 이런 각종 차원에서 균형적인 어떤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도시를 좀 새롭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이 좀 그냥 부각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예. 도시 재생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도시가 쇠퇴한 도시를 이제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도시가 쇠퇴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 원도심 쇠퇴하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원도심이라는 것이 도시 초기에는 거기에 거의 직주 근접, 거기에 직장도 있고 주거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니 굉장히 이제 거의 활성화되는 거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중앙행정, 중추행정 기능이라든가 상업 업무 기능들이 도심에 다 있다가 점차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외연 확산되면서 이제 교회화되고 또 주거지도 밖으로 외곽으로 이동되고 또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 중심의 기능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걸 예전에 어떤 기능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이제 다시 거기에 충전시켜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참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건 뭐 대전시뿐만 아니고 뭐 전국 어디서나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노력을 많이 하면 조금씩은 분명히 그 성과는 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항상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이것이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대전 같은 경우 국토의 중심, 교통의 요충 이거 하나만 갖고도 몇십 년 동안
예, 성장 일변도로 도시가 이제 커져 왔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 네. 요충지도 아니고 국토의 공간적 중심도 아니고 뭐 KTX가 다니고 있는 시대가 돼서 전국이 거의 뭐 반나절 생활권 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원인에 대한 그 규명도 필요하지만 도시 그 쇠퇴나 공동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그 주민들의 그 통합 의식이라고 할까 분열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조장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문제는? 네, 뭐 사실은 그 대전시의 도심 공동화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우리 도시라는 것은 이제 확장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외곽으로 기능들이 많이 이전되다 보니까 도심은 좀 이제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도시 생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대전시뿐만 아니고 모든 대도시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90년대 말에 그 시청과 법원, 검찰청이 사실은 이제 신도심으로 이전되면서 기존 도심에 그렇지 않아도 생태적 과정을 통해서 좀 도심이 기능이 쇠퇴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각종 중앙행정 기능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업무 기능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법원, 검찰청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그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에 따른 이제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전시에서 그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실질적인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전시 원도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그게 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원도심이 활성화된 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원도심은 거기는 기존 신도시와 달라가지고 자가용을 많이 가져와서 거기서 뭘 주차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야 되는데 거기 우리 도시철도가 거기 가고 또 KTX 역사가 앞에 있고 또 연간한 시내버스들이 다 그 주변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좋아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 원도심에 상주 인구는 많이 빠져나갔지만은 소위 그 유동 인구들 낮에 주로 이제 거기서 원도심에 뭐 놀러 오는 젊은이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직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그 직장을 다 원도심 둘 수 없다 보니까 원도심이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꿈을 해서 이제 거기 유동 인구를 많이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대전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원도심에 매력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목적교 르네상스라든가 대전 스카이로드라든가 이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했죠. 물론 그게 노력한 만큼 뭐 그게 성과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최근에는 원도심뿐만 아니고 도시 쇠퇴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왜 원도심만 활성화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덕구, 또 일부 서구에서도 거기 노후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우리 대전시와 같은 인구 150만이 넘는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 도심 활성화가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고 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외곽 지역도 같이 쇠퇴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사장님 아까 질문 부분은 이제 원도심 쇠퇴에 따른 어떤 문제점으로서 어떤 지역 간, 또 주민 간의 어떤 갈등, 사회 통합에 좀 어떤 저해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전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 원도심 쇠퇴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 주민 간의 어떤 삶의 질 부분이 균질하게 확보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좀 더 나눠본다면은 문화적인 접근성이라든가 교육 수준의 차이, 여러 가지 또 생활 수준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화시설 부분도 그 신도심 둔산 지역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측면이 있고 어떤 모든 그 편의시설 좀 중심 기능들을 좀 CBD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구도심에 있던 원도심에 있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재생 사업이라든가 원도심 지원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좀 충남도청 이전 이후에 생긴 이런 공백 문제 같은 걸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대학을 좀 개설하고 스카이로드 같은 걸 좀 제가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지면은 좀 더 종합적인 계획,
제가 좀 도시 어떤 그 재생 그 기본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앞으로 내년 정도에 좀 마련할 계획인데 어떤 큰 그림을 좀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비전을 만들어가고 원도심 주민들한테도 뭔가 좀 활력을 주고 뭔가 좀 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지 않나. 예산으로 따진다면은 기존의 그 재생 사업에 들어갔던 예산 부분을 점진적으로 좀 더 늘려나가는 작업도 앞으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꼼꼼히 챙길 생각입니다.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대전시의 도시 재생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성장 전략도 반드시 또 있어야 되겠죠. 전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도시 재생 쪽에 네. 포커스가 모아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잠깐 그 교수님께서 도시 재생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성공 사례를 보면 이따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고 대중교통이 이제 곳곳에 그 퍼져 있어서 고학력의 저연령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원도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싸니까 임대료도 싸고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지 이용료가 싸니까 그러면 그쪽이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럼 다시 그 새로운 도심에 그 편입되는 이런 사례들이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시만의 어떤 독특한 도시 재생 전략이 뭐 이제 도시재생 사업본부가 발족하면 있겠지만 지금도 도시 재생을 전담하는 부서가 또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뭐 국 수준은 아니고 과 수준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주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일 포함해서 또 학자로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다. 그 얘기도 좀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 경제 기반형이라든지 근린 재생형이라든지 뭐 이런 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시 재생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전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어떤 방향이 있나 뭐 유무형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네. 소개 좀 해주신다면. 우선 그 도시재생 그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쇠퇴한 원인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시 쇠퇴가 어떤 그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시 쇠퇴가 발생했는데 물리적 환경 개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도시 재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원인으로 쇠퇴하게 됐는가를 먼저 우선 진단하고 그에 이제 걸맞는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조금 전에 성공 사례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각 나라에서도 진행돼 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도시 재생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말 그대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측면까지 종합적인 어떤 처방으로서의 재생을 관심 가진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연구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베드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는 뭐 조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특히 그 지역의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또 외곽에 있는 또 쇠퇴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쇠퇴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주로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재생 방안들을 많이 도입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우리 대전시의 원도심 실정에 맞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의 빌바오라든가 또 뭐 이런 동경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편적으로 막 가져오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재생이 잘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그는 문화적 어떤 시설들 도입과 함께 원래 거기에는
200년, 300년 동안의 어떤 그런 도시의 전통 문화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짜여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좀 쇠퇴하더라도 문화적 재생으로 그게 얼마든지 좀 쉽게 되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제대로 걸맞는 어떤 그런 재생을 위해서는 우선 진단부터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모르신 말씀인데 무분별한 도입이나 모방 또 뭐 획일화 규격화된 도시재생 방식 이런 걸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낭비 요인도 있었고 또 그만큼 시간 지체가 있었고 네. 그동안에 또 공동화는 계속 네.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더 그 간격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한데 이제 정확한 진단 그러면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용역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답이 이제 아니요, 원점으로 제가- 돌아갈 수 아니 이제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그 방안 마련도 좀 있으셔야 될 거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죠. 예, 그 예. 부분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 연구. 이게 이제 조금 뭐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이게 너무 또 급하게 어떤 우수 사례 같은 걸 너무 좀 한두 군데 좀 참조해서 급히 만들다 보면은 또 현지 여건에 안 맞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어서 면밀하게 많은 또 주민들의 어떤 그 참여 의사라든가 이런 이게 좀 관주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어떤 계획성을 좀 아주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그 조직에서도 뭐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연연하면 이건 대단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또 경청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어떤 그 좋은 말을 만들어 놓고 재생 만들어 놓고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거든요. 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활성화돼서 이용자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까지도 같이 겸하는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기획이 돼야 이게 도시 재생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몇 군데 좀 사례를 보니까 도시 재생 사례를 보니까 초기에는 뭔가 좀 국비라든가 이런 지방비 투입을 해서 어떤 도시 재생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지속적인 어떤 사후 관리 같은 거 안 돼가지고 결국은 또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걸 보면은 제가 그런 좀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방안, 그다음에 활용, 사후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망라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어떤 만들어져야 한다,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교수님 그런 이제 실장님이 마스터 플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 필수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은 좀 담겨져야 한다고 보시는 어떤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필수 항목을 드신다면 네. 좀 또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선 이제 마스터 플랜이 뭐 대전시에서 아마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수립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대전시의 어떤 재정반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비 지원도 요청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략 계획을 이제 수립한다는 것 자체는 대전시의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쇠퇴라든가 노후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어떤 전략들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경우 또 외곽 지역은 외곽 지역대로 또 일반 노후 지역에는 또 주민들 간의 어떤 거는 주민 중심의 어떤 근린 재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유형별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대전시에서 어떤 틀을 갖겠다는 게 바로 전략 계획이거든요. 그 전략 계획을 수립을 이제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죠. 1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선 대전시의 쇠퇴된 충분한 진단을 해야 되고 그 쇠퇴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주로 좀 이제 대전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제 기반형 어떤 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주변 또 대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대전구 도청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좀 그 개발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경제적 어떤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제 기반형 재생을 해야 될 지역은 어디고 또 주민들이 또 그 자발적인 노력과 어떤 그런 근린 재생을 통해서 지역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지역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그게 소위 말하는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는 부분.
또 그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 대전시가 어떻게 재생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그 재생을 위해서 대전시가 어떤 재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투입하겠다. 그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겠다 하는 그는 이제 하나의 일종의 도시 계획을 이야기하면 도시 계획 기본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그 기본 계획 하에서 하나하나 실행 계획이 되는 활성화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망라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대전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 재생 기본 계획 짜면서 좀 시작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좀 만들 생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자문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좀 많은 지혜들을 좀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저희가 그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어떤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 재생이라는 정책도 만들고 예를 들면 또 신도시 개발도 열심히 또 추진하고 이러면 결국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또 도시 재생의 효과가 좀 상당히 좀 떨어질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권은택 시장님께서 좀 선언한 새로운 신도시 개발 부분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기존에 설정된 신도시 개발은 좀 하지만은 그 도안 신도시 부분은 좀 약속대로 좀 하지만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대량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개발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원도심 이런 그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일들은 자제하겠다고 선언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시정의 정책 방향에서 원도심 이런 그 도시 재생 부분이 더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게 하려면 다른 정책 관련도 이 부분도 같이 좀 정합성을 가져야지. 이와 다른 어떤 그 정책을 도시계획 정책을 또 수립해서 추진한다면은 상당히 이게 정책이 의미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종합적인 정합성을 보면서 정책 조정을 좀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적절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교수님 대전시의 미래 추세를 저희가 전망한다면 인구라든지 외연 확장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공통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외부로 교회화를 그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개발 전략은 이제 멈추시고 어떻게 보면 내부 문제로 관심을 돌리시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결국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가 네. 이제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대전시의 미래상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전시가 이제 150만에서 이제 조금 150 한 3만 좀 되나요? 그 상태에서 거의 인구가 지금 거의 정체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 우리 다른 대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전시는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해 왔죠. 근데 앞으로는 인구가 이제 계속 정체 내지는 이제 곧 그 감소가 될 테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신개발은 사실 이제는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전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신개발은 이제 지향하겠다는 게 대부분 전략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부 이런 기존 기성시가지를 이제 재충진해서 또 재활용해서 뭔가 재생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데 그나마 또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조금 증가되면 각종 어떤 내부 어떤 그 각종 개발 사업도 좀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활성화될 텐데 인구가 정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 어떤 그런 재충진 개발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 그냥 내부 이 재개발이라든가 또 주간 개선 사업도 그냥 필요하면 무조건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요를 생각하고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재정비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수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 못했던 부분이 이제는 좀 너무 시설 위주의 특히 그 원도심 활성화한 데서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뭐 예를 들어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가 스카이로드 사업이라든가 또 대신 그 목적교 르네상스라든가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 쉽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좀 그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우선 회복되어서 주민들이 그게 나서야만이 그게 지속 가능한 재생이 되는 것이지 시설 중심의 어떤 그런 계획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 저 실장님. 예. 이제 뭐 주민 참여 당연히 저희가 필요라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을 때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네. 다른 도시로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 같습니다만 도시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준 다음에 뭐 이러이러해서 뭐 거점별로라든지 뭐 지구별로 어떤 방안도 세우고 다양한 콘텐츠도 도입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구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래 성장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그 네. 거시적인 어떤 대전 전체에 대한 그 그림도 분명히 좀 있어야 하는 거고 이제 예. 제가 좀 2030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그에 대한 비전을 좀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와 함께 이제 각 본인들이 이제 좀 거주하고 있는 또 지역별로 또 세부 지역별로 어떤 그런 그 세부적인 또 계획도 같이 좀 만들어지고 이런 게 같이 병행돼야 어떤 주민들한테 좀 더 안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을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지향하는 어떤 과학도시라든가 또 성장이 약간 소비형 도시로서 성장이 더 이상 뭐 미래 성장 부분이 잠재적 성장이 없다는 이런 많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대전시의 어떤 미래에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담는 게 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좀 그 창조 경제 전진 기지로서 저희가 가장 그 벤처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어떤 그 산업 단지 같은 걸 더 육성을 하고 지금 상당 부분 좀 부족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같이 견인하면서 동시에 대전에 대한 전체 먹거리도 키워나가면서 또 균형 발전 정책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미래 성장 전략 중에 하나가 상업시설, 소비시설을 많이 유치하겠다면 아울렛 매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관평동에도 호텔 부지를 아울렛 매장으로 전용한다고 하는 것이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심의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전략도 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보다 큰 틀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미래 발전 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예. 뭐 대전시에서 2030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시와 그리고 그 전문가 어떤 중심의 그런 그 모임에서 어떤 그런 구상을 만들어나 서는 안 된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 어떤 그런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그런 아울렛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일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 중심의 판단만 하면 안 되고 시민들도 그게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스스로 공감을 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그게 나중에 우리 대전시 2030 계획에 훨씬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각종 시민단체, 그다음에 L30인 단체, 또 영체 또 뭐 각종 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좀 많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민선 6개 대표적인 시책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위원회라는 게 이제 한 500인 정도를 해서 좀 저희가 좀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좀 일반 시민들 열정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좀 내놓고 조정하는 이런 회의체를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참여, 경청 이런 어떤 그 뭐 이런 기조 하에서 시정이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각종 좀 여러 가지 또 좀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는 안건들도 같이 올려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500명 정도의 시민 행복의 경청위원회 구성하신다는 거. 예. 뭐 이런 생각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보다 좀 진일보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 속에 그걸 반드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게끔 해놓는 것이 제도적으로 예.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는데요. 오늘 뭐 논제하고는 조금 더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도시 정부의 도시 재생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시 정부가 민간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동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도시 정부가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가 매우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아까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서 잘 된다고 하면 무조건 도입해서 갖다 일단 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예산 낭비, 시간 낭비, 결국은 도라미타불이 되는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전만의 어떤 고유성이나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갖춘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 대해 현안에 대한 원인 분석도 뭐 먼저 철저히 있고 뭐 그런 걸 하려면 제대로 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용역이라고 할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성과물 같은 게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전만의 중요한 그 어떤 도시 재생 정책이 있다면 뭐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도시 재생 문제가 가장 그 심각하게 부각된 게 사실은 충남도청 2012년도죠. 내포로 이전되면서 이제 이쪽 선화동 이쪽 대흥동 일대에 공동화에 대한 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건데 전 그 민선 5기 염홍철 시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좀 대안을 좀 주셔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민대학을 충남도청에서 좀 운영했던 것은 그 충남도청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도시 이 공동화 문제도 막고 평생교육 이런 부분도 지금 진작을 시키고 이런 훌륭한 나름대로 좀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많은 시민들 호응 속에서 연간 한 50만 명 정도 참가하는 이런 사업이 됐는데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충남도청이 있을 때만큼 수준까지는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 13년 7월달이죠.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이제 시민대학이 개강된 이후에 좀 많은 좀 활성화를 좀 했던 것은 상당히 그 좋은 그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여기 더해서 이제 스카이로드 이런 사업도 아까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좀 단기적으로 성과가 좀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런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젊은이들이 원도심 오면 뭔가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어떤 이런 컨텐츠들 많이 제공해서 모여드는 어떤 원도심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초기 대응은 남대로는 좀 저희가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실장님 잠깐만 하나 시민대학 문제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 얘기를 좀 하셔요. 예. 사람들은 보이지만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분도 저희도 보완돼야 이제 될 부분 중에 하나. 저도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이제 여기 이제 더해서 사실은 이제 좀 더 부연하면은 그 염홍철 시장님 때부터 계속 그 2달에 한 번 정도는 원도심에서 좀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이렇게 좀 여기 좀 상권을 이용하는 식당도 이용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그 시민대학의 그 활성화가 지역 경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초기에 나왔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좀 작년 7월달에 이제 개강하자마자 그런 효과를 당장에 보기는 좀 어려운데 초기에 나왔던 얘기고 그게 한 5, 6개월 지난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효과가 체감할 있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게 좀 원도심 부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저 선화동 쪽이죠. 선화동 그 충남도청 뒤쪽 골목줄 보시면은 뭐 카페라도 새로 생기고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좀 집적으로 좀 목격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점차 그는 이제 도심에 그런 이제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역할도 한다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시민대학 제가 거기 지금 그 시민대학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여러 강좌를 들으러 이제 오시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대전 시민들이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생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린재생이고, 근린재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의사들이 바로 주민 역량이거든요. 그 역량들이 우리 도시재생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분야든 그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뭐 주변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주민 역량 강화라는 게 훨씬 더 큰 그 아웃풋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아, 예,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 예, 예.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도시재생의 대전만의 특별한 시책이 뭐냐 했는데 이제 시민대학을 하나 들어주셨고, 네. 뭐 전에 했던 박성희 시장님 때 이제 추진됐던 건데 전국 최초로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그 연구 임대라든가 이런 달동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좀 저희가 주거 환경 정비 중심이죠. 어떤 기반 시설 중심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진행됐던 걸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단계로 좀 하면서 1,000억 정도 예산이 좀 투입됐던 사업인데 현지 주민 중심의 뭐 취약동네 재생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제가 꼭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대전시만의 어떤 그런 도시재생 프로그램 그러면 그 부분을 가장 꼽고 싶어요. 특히 이제 근린재생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뭔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뭐 동네 가꾸기도 하고 뭐 그게 활성화시키는데 물론 그 무지개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이제 그러진 못했죠. 사실은 대전시가 주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점차 이제 그 관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3.0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공동체 중심의 그 근린 재생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시는 그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어떤 대외적으로 밖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는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근린 재생의 하나의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게 과제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무지개 프로젝트를 해 나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로 전임 시장인 또 염치님께서 했던 그 사회적 자본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자본, 사회적 기업, 또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린재생, 주민들의 역량 강화, 또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씨앗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바로 우리 대전시가 각 지역별로 근린재생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이제 자산이 되겠고, 특히 이제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대전시가 재생을 통해서 도시가 활력을 가지긴 어렵죠.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적 재생은 결국은 하나의 그 도시의 활력을 위한 앵커 역할을 해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원도심에서의 어떤 그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청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도 하나의 큰 앵커 기능을 할 수 있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든가 저는 특히 그 중앙로의 어떤 그런 중앙로를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 전용 지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 대전 역세권, 대전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교통 중심 도시는 이제 간 거 아니냐지만 아직은 그래도 대전시는 교통 중심 도시예요. 그 중심 도시의 중심이 바로 대전역이거든요. 대전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대전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앵커 사업이고 또 그것이 대전시 재생의 바로 앵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은 역세권 그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좀 대전시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도 실장님 말씀드리면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 전략이 분명히 있네요. 예, 한 서너 가지 또 이제 말씀하시면 시간이 더 되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또 육성해서 그것이 정책 대안으로서 집행이 될 때 비로소 그 지역, 그 도시만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가 됐든 복지만두레가 됐든 뭐 사회적 자본은 이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이라고 할까? 일관성이라고 할까? 계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바탕은 같은데. 그렇죠. 그 이름만 바꿔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협력과 배려가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대전만의 그 몇 가지 그 특수성, 고유성을 제대로 활용만 해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재생의 많은 부분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50분 프로그램인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알 얘기는 많은데 특히 이제 앞으로 대전시의 도시 재생 전략은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하고 또 다른 말씀 있으면 잠깐 듣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방금까지 이야기해놓은 과정에서 우리 전략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저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해왔던 그 중요한 사업들, 무지개 프로젝트라든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린 재생, 주민 주도의 어떤 그런 마을 만들기의 어떤 그런 그 씨앗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정말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 도대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시장이 하시던 일보다는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그 일들 중에서 정말 잘된 것들을 특히 무지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근린 재생의 씨앗을 만드는 것, 그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소위 경제적 어떤 활성화를 직접 추동하는 어떤 거는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원도심 내에서 아까 그런 이제 그 사업들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물로 했을 때는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시와 그다음에 거기 그 시민들, 시민사회 단체들 그게 우리 대전시 내부뿐만 아니고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도 좀 불러들어서 앞으로 대전시 도시 재생을 위한 전략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소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략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립해서 특히 이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과 추진 체계입니다. 대전시에서 도시재생 본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런 본부와 함께 그다음에 도시재생 실제 그 집행하는 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지원센터 그냥 형식만 센터가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 체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전략계획 속에서 잘 담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예.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뵐 때 도시재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경제 기반형이나 근린경제세이 따로따로 분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대적인 그렇죠. 강조점의 그렇죠. 차이일 따름일 테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윈윈하면서 상생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대전시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이제 추진 체계에서 이제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진 건 중요한 어떤 앞으로 이제 큰 모멘텀을 만드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관주도로 가면 이게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민간의 어떤 참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주민 체감형, 주민의 어떤 그 맞춤형 어떤 그 이런 재생 사업 부분에 초점 맞춰서 좀 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데 이런 걸 제대로 이게 잘 작동이 되려면 사실은 지역의 리더들, 그 아까 재생에 대한 관계되는 어떤 그 좀 역량 부분들을 충분히 갖춘 그 지역의 리더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찾아내서 잘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그 어떤 그 1차적인 어떤 그 도시 재생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돼야겠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 부분이 지역 경제, 그 지역 경제에서 어떤 그 자생력을 갖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변모돼서 좀 더 발전되면 좋기 때문에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서까지도 진전되면은 대단히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저희가 좀 연결시키는 어떤 지역 발전, 세부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세부 전략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좋은 마을 관련해가지고 몇 군데 좀 갔다 와봤는데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그 충분한 소통 역할을 좀 하면서 지역 신문 소식 같은 걸 좀 주고받는 단계이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마을 개발 한번 만들어 보자. 주민들이 자각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해보자. 사실은 바텀업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대단히 중요한 성숙 여건이 되는 거고 이런 그 기반 하에서 어떤 재생 사업이 들어와야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그 재생 사업을 물량으로 투입하면은 상당히 그 좀 재원 낭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여건을 좀 현실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현실에 맞는 어떤 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대전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전문가나 또 대전시 관계자의 도시재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정확한 대응 방안 마련으로 대전시만의 독특하고도 가능성이 높은 도시재생 전략 바로 나와서 실현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